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창업한 앨리스 그룹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 SaaS 솔루션 앨리스 LXP로 국내외 6,200여 개의 기업, 기관에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 260만 명 이상의 학습자들의 AI 역량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AI 교육부터 AI 솔루션까지 AI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AI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한 이후 국가, 산업, 기업의 AI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는 강력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앨리스는 올해 Empowering AI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 여러분께 AI 기술과 2025년 사업 비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앨리스 그룹 김재원 대표님의 인사와 함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AI 했을 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사했는데 AI 연구실에서 나온 게 코세라고 또 동부 AI 연구실에 나온 게 에덱스였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AI 교육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앨리스 LXP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의 LMS는 이거를 관리 용도였다면 저희는 이제 교육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교육 경험 플랫폼이다 보니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몰입도 높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습 환경이라든지 AI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산업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위해서 이제 AI 솔루션으로 앨리스 클라우드를 개발을 했고, 앨리스 클라우드는 AI가 필요한 학습, 연구, 그리고 AI 서비스를 위한 전체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교육과 AI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냐, 숫자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I가 특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생성형 AI가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보면 맥킨지 리포트에서 지난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고, 그 자료로 보면 생성형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나 혹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케이스를 스터디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4.4 트릴리언 USD, 그러니까 6,500조 정도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만 봤을 때 이 6,500조라는 거대한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의 상황은, 그러니까 6,500조 AI 시대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AI가 성숙도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는 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 서베이와 이런 부분으로 나왔었던 지표고, 실질적으로 기업은 생성형 AI의 90%를 지금 현재도 그리고 3년 내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적용돼서 성숙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업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AI가 그러면 정말로 산업에 적용되기가 어렵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리더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업무 활용도는 직원들은 여기 계신 분 다 알겠지만 거의 활용도가 꽤 높고 업무 활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경영진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AI 활용도는 현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젊은 세대가 이 도입에 대한 그 AI의 변화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경영 방침과 그리고 현장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경영이나 리더 단에서는 경영 정책이 직원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2.4배로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 생성형 AI를 잘 쓸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된 워크플로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잘할 수 있는데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는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AI 성숙도가 활용은 현장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그 1%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성숙도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원들이 서베이 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AI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AI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통합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용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도구에 대한 접근성도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 서베이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냐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편하게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빠르게 이 가상 어떻게 보면 고성능 실습 환경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고성능 실습 환경이 제공이 되면 이거를 실습 중심형 콘텐츠로 좀 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역량과 그리고 실제 진행 상황들을 대시보드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AI 서포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교육 화면이거든요. 그 교육 화면을 보시면 가장 왼편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러닝이라고 해서 뭐 2000년도에 이제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보통의 영상들, 그래서 저런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이제 굉장히 빠르고 확산됐었던 부분인데, 저런 이론 강의가 왼편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이론 강의를 보면서 이 중간에 있는 고성능 실습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중간 실습 환경이 없으면 이제 각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GPU 환경 같은 거는 개인 노트북에서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의 굉장히 큰 허들이라, 저희는 이제 로그인만 하면 뭐 엔비디아 A100이든 H100이든 굉장히 고성능 실습 환경을 접근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보이는 이 AI 커뮤니티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AI 툴들을 적용을 해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이 보시는 화면 아래서 AI 커뮤니티에 있는 다양한 AI 서포트 기능으로 학습자들이 질문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환경 아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 교육 로드맵이 굉장히 빠르게 제작되고 빠르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콘텐츠를 체계화시켜서 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속도도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AI 그 교육에 담당하고 있는 앨리스 LXP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AI 솔루션 부분은 이제 앨리스 클라우드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클라우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스타트업 뭐 기업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굉장히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집중한 것은 이 클라우드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AWS 애저 가면 그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100에서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딱 정말 필요한 거 3개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AI에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 그 두 가지 컴퓨테이션과 데이터 스토리지에 집중을 해서 AI에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고성능 그 데이터 허브를 제공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AI 트레이닝 할 때 그런 그 비정형 데이터 관리가 용이한 이런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나서 AI를 학습할 수 있는 온디맨드입니다.
AI를 학습한다라는 과정에서는 이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AI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니까 그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용 효율화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새로운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이걸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할 때마다 비용이 비싸니까 결과적으로 온디맨드는 저희는 비용 효율화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학습된 거를 그러면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ML API라고 부르는 이 학습된 모델을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서 바로 AI 추론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 API는 흔히 추론이라고 하면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뭐 질문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모델이 이제 추론을 해서 결과값을 이제 다시 보내주는 그 형태라서 현재 지금 뭐 다양한 클라우드를 쓰고 계신 기업들도 그 기업들이 저희 ML API만 추가해서 그 딱 AI 기능에 대한 클라우드를 쓰시면 되고 그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이 서비스 중에서 ML API 부분이 최근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 API 내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직원들이 가장 불편한 게 훈련이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이 AI 모델이나 혹은 AI 기능들을 시스템 안에서 쓰고 싶은데 그 시스템 안에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원클릭으로 AI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도 서비스는 라이브 돼서 직접 가서 보시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보안 인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인증을 받았고 최신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최신 오픈 모델을 저희가 직접 최적화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중요한 건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도 효율화 시켜서 이 모델을 쓰는데 가장 최적화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그 국가에서 나오는 모델 말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한국형 소버린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부르는 거는 일단 저희 시작이 교육이었으니까 교육에 어떻게 보면 안전한 LLM을 저희가 직접 소버린 AI를 개발을 저희 AI 팀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덜 알려진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 AI 팀에서 저희의 독자적인 모델을 AI 헬피 에듀 그리고 프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즈닝까지 세 가지에 거쳐서 계속 고성능 자체 LL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헬피 리즈닝 이런 부분도 저희 ML API 라이브러리에서 써보실 수 있고 이 헬피 리즈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어랑 베트남어를 벤치마크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저 안에서 저희가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받아서 올라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국가에 맞춰서 그리고 그 기업이나 혹은 정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맞춰서 제공하려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나 혹은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비용 효율화에 좀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크기를 소형으로 만듦에도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다른 데는 뭐 72빌리언 이렇게 굉장히 큰데 저희는 7빌리언 모델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여러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모델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어랑 그리고 뭐 베트남 이런 다국어 국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델 성능이 뭐 GPT-4랑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딥시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효율화를 시켜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쓰게끔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모델들을 딱 이렇게만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적화시키고 커스텀시키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결국 생성형 AI가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그 일련의 과정을 이거를 이렇게 해서만 써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결국 기본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GPU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국산 NPU에다가 올려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국산화를 시킨다라는 게 모델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델들이 국산 NPU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NPU 위에서 구동되는 게 뭐 완벽하냐 지금 그러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클라우드용으로 가는 것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을 해서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최저가로 타겟해서 진행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어 교과 프로토타입에서 썼었던 건데 그러니까 연구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 상용화보다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프로토타입 연구였고 그 안에는 음성 대화랑 발화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의 억양과 속도, 그래서 뭐 유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아이들의 실제적인 뭐 자폐나 뭐 이런 부분도 찾을 수는 있었고요. 발음 높낮이 같은 말하기 결과 평가 리포트 같은 것도 저희가 이미 구축한 저희 앨리스 LXP 위에서 ML API 서비스에 AI만 추가해서 이런 콘텐츠를 구성해서 제공했습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항 채점 같은 경우가 가장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AI가 다 이것을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효율화시킨 업무 프로세스 내에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개입해서 이런 주관식 서술형 문항 채점도 가능하게 했고요. 피드백도 다 보고 결과적으로 중간에 선생님이 개입해서 마지막에 이걸 훑고 제공하면 좀 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교과서 기반의 문항 출제도 굉장히 LLM이 잘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가의 방침과 그리고 윤리적으로 괜찮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윤리적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정한 부분인지 선행학습인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LLM을 가져다 쓰면 뭐 아무 피드백이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좀 더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국사 편찬 지식 한국어를 잘 이제 그 기조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많은 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과 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AI 솔루션 부분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교육과 이것을 모델로서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게 결국 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AI 기반 인프라와 솔루션이 잘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솔루션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AI를 다룰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보안, 부정확성,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부정확성, 그리고 데이터 누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 부문, 뭐 국방, 공공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안이 굉장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장 비관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이 돼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교육부랑 디지털 교과서도 하고 군 장병 AI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그 AI PMDC 기반, 그러니까 AI를 돌릴 수 있는 고성능 이 데이터 센터 형태로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CSAP IaaS를 취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안 인증이 되어 있고 이 보안 인증 준비하는데 1년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득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만든 PMDC에서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저희가 저런 형태를 선택했냐 그러면 그냥 최고로 중요한 건 결국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같은 기술력을 제공하는데 비용이 효율적이냐라고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저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저걸 한 게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매년 한 개씩 그 컨테이너 내에 그 리비전을 거쳐서 지금 고도화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 3년간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GPU도 잘 제공을 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건도 없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 GPU를 잘 쓸 수 있게끔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게 서비스했습니다. 그 같은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CSAP IaaS 보안 인증을 취득해서 데이터 허브, AI 모델 개발 그리고 서비스 배포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아까 왜 제가 비용 효율적이냐라고 보면 저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종적인 서비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종적인 서비스 이 세 가지 밸류 체인을 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4년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회사 어떤 회사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최고의 높은 수준의 기업들이 있고 그 영역의 기업들이 합쳐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굉장히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효율적인 부분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 AI 인프라 밸류 체인을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하면서 비용 효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저희가 지금 현재 보통 IDC가 제공하는 게 2에서 4kW 렉당 전력이라 그 2에서 4kW로는 GPU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배 높은 전력 밀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력이 10배가 높아지면 당연히 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열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수치화시킨 게 이제 저 PUE 값인데 PUE 값이 국내 데이터 센터가 2.3인데 저희는 저런 10배 높은 전력 밀도 내에서 1.27이라는 그 굉장히 낮은 그 수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뭐 A100, H100, B100 나오는 시간이 뭐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에 맞는 구조와 쿨링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바로 제공하는데 비용이 괜찮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 IDC 일반 흔한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5년 운영을 해보면 70% 구축 비용밖에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결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하는데 그리고 GPU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 액침 냉각으로 쿨링을 해야 될지 공냉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물 구조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삽을 뜨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걸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뭐 허가받고 이러면 근데 저희는 3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 솔루션이 지금 AI를 활성화시키는 인프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이 뭐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시면 이 PMDC 안을 이런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뭐 열부터 시작해서 공랭이 잘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다 센서에서 보고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무인화 자동화도 잘 하고 있어서 이 인프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클라우드는 GPU, NPU 뭐 이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동적 할당, 슬라이싱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은 결과적으로 비싼 GPU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CSAP IaaS 인증까지 받아서 보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 CSAP IaaS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물리적 보호 조치와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보호 조치가 각각 나뉘는데 모두 다 이 보호 조치를 잘 이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또 관리적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호 조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 하드웨어 인프라 모두가 다 보호 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 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AI를 안정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AI PMDC가 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다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새 제품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kW짜리와 그리고 600kW짜리가 있고요. 240kW의 전력은 공랭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600kW는 공랭이 안 되고 순행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최초로 PMDC에 순행식 600kW의 엔비디아 B200을 지금 넣어서 4월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4월에 엔비디아 B200을 아마 국내에서 제일 빠르게 최초로 그 600kW 그 순행식 PMDC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흔히 좀 비교를 하면 핸드폰 iOS 뭐 애플 보면 하드웨어랑 그 iOS가 패키지처럼 저희도 클라우드 AI PMDC가 하드웨어고 그 위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앨리스 클라우드가 패키징 돼서 하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축 비용을 보시면 해당 유사한 그 GPU와 NPU를 구축해서 쓰려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 클라우드 회사는 월 23억 정도 지금 현재 리스트 프라이스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구축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니까 6개월, 3, 4개월 만에 거의 이 비용과 유사하게 되고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B200은 당연히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로 구축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 다양한 형태의 뭐 보안 컴플라이언스나 뭐 여러 가지들을 결국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거는 규격화시켜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것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최신의 반도체를 안전하고 그리고 확장 가능하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솔루션을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